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금요일 미국 주가 급락했습니다. 보잉,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등의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개별적인 위험이 주 요인으로 보이고요. 시장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6% 급락한 거 이것이 기술주 동반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46% 급락했고 반도체주도 1%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255포인트 0.95%, S&P 500 11포인트 0.39%, 나스닥 67포인트 0.83% 하락입니다. 채권 수익률 대체로 소폭 하락했는데 10년물 1.754%입니다. 10월 31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확률 91%로 상승해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96.9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78로 상승, 원엔 10.86으로 상승, 위안달러 7.08로 상승입니다. 유가는 WTI 53.8불, 브렌트 59불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일본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0.2%, 5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중공 데이터들 이제 쭉 발표 나왔는데 3분기 GDP 성장률 분기 1.5%, 연율 6%로 예상보다 낮습니다. 드디어 아마 4분기에는 5%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생 난리인데 저는 마이너스 성장 아닌 게 놀랍습니다. 머지않아 중공 마이너스 성장률 구경할 것을 기대합니다. 중공의 9월 산업 생산은 연율 5.8%로 예상보다 많았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연율 5.4% 증가로 그래프상 이거 장기 감소 추세에 분명합니다. 실업률 5.2%고요. 중공의 9월 소매 판매 연율 9.8%로 이전보다는 상승했지만은 하여튼 이것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 분명합니다. 미국 9월 경기 선행지수 예상보다 나쁜 111.9로요. 2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아직도 낮은 값은 아닙니다. 동행지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 대략 한 70여 개 발표했고요. 81%가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닝은 순조롭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금주에는 지난주 발표 기업의 대략 한 2배 가까운 130여 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상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페이스 원딜의 후속 회담, 즉 문서화하는 협상 회담 이게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아직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나오겠죠. 트럼프 입장은 11월 중순에 칠레에 있을 아펙 회의에서特使 미팅 후에 사이닝 원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중공이 연간 400 내지 500억 불 미 농산물 구매 계획 이거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양보안은 2,500불 관세를 25%에서 30% 올리는 거 이거 보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15일 이후 100%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추가로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미국이 최근까지 부과한 모든 제재, 모든 관세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고요. 1,60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 15%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11월 19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임시 면허 만료되는 것도 더 이상 추가 연장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페이스 원딜은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구체적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공이 미국의 추가 양보를 구하거나 페이스 2 딜과 연계를 주장하는 등등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분명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합의라는 것이 되려면은 페이스 1 딜은 이후에 다른 딜들과 독립적으로 기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미국도 이렇게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지금 협상팀들 기본적으로 계약법의 최고의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신나게 놀면 되겠습니다. 중공 입장은 지금 객관적으로 이 중공 꼬라지 경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공의 거시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있지만 중공 정부가 지금 해결책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정부가 무슨 그 경제 정책, 그래 기껏해야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일 텐데 이걸로는 지금 망가지는 경제 막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키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 경제의 그 위기 상황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려면은 미국의 공격을 멈춰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중공의 강경파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중공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망가진다, 계속 망가진다, 이 사실을 미국은 모를까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패권 전쟁을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 쿠들러가 수시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공 경제는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쟤들 불쌍하다. 불쌍할 정도로 지금 박살 나고 있다. 그래서 쟤들이 우리랑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중공이라는 겁니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박살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표면상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중공은 미국이 원하는 핵심 사항을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양측이 적당하게 얼버무린 것이 페이스 원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고요. 농산물 재고 처리할 수 있고요. 중공은 미국의 추가 공세 정지시키면서 이제 시간을 벌었다, 이런 겁니다. 이 점에서 쌍방이 이해 일치를 본 거죠. 지난 토요일 날 그 강서성 남창에서 VR 산업대회 개막식을 하는데 류허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허가 한 말이 미중 협상에서 단계적 합의를 위한 substantial progress, 어떤 그 근본적인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공 애들 늘 하는 소리가 있죠. 양측은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 평등, 상호 존중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종전하는 것이 중공과 미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 좋은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공은 저거 걱정이나 하지 왜 미국 걱정, 세상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주제넘게. 미국은 중공 없는 게 더 낫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류허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중공은 미국의 빅딜 주장을 배척하고 단계적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말인 것 같고요. 중공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이걸 밝힌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줘봤자 중공한테 큰 해도 없는 거, 요것부터 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추가 공세를 막고 그 다음 기존 관세와 제재의 철회를 관철하려는 그런 꼼수를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이 중공의 오늘날 제갈 공명들의 어떤 그 통일된 어떤 그 수인데,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검으로 미국을 베는 것이 아니라 중공이 베일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 중인 문서화 협상과 이어질 페이스2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얻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미국의 추가적인 공격 카드는 지금 많이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위에 저 따위 중공한테도 좋고 미국한테도 좋고 온 세계에 좋고 이런 새치 혓바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협상 일정, 이거 10월 말에서 다시 3개월 연장돼 갖고 1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합의안이 EU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지난 토요일이죠, 브렉시트 이행 법률안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정작 브렉시트 협의안은 표결도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연장하는 레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면은 현재까지 이 상황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든 것,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브렉시트가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년 초 그러니까 GDP 2.7% 성장 큰 소리를 쳤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잘 나가고 있다고 늘 말해 왔잖아요. 예. 그런 한국 경제 이제 2% 달성도 의문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금년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3분기 GDP 속보치 발표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10월도 거의 뭐 이제 중순이고요. 그러니까 2달 남았는데 2% 과연 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2.7% 예상에서 2%가 의문시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면 폭삭 망하는 경로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수출, 투자, 소비 지금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겨우 버틴다는 게 빚내서 흥청망청 그 퍼주기로 2% 겨우 지금 간당간당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3040 일자리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인데 이거는 와장창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빚내서 노인들 알바 자리나 만들고 청년들 그 알바 자리나 만들고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 늘어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헛소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퍼주기 3년도 안 됐는데 건보재정 적자 눈덩이가 되고 있고요. 한전 적자 눈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인상, 건보료 인상 이런 걸로 돈 강탈당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찔끔 받은 것 이상으로 탈탈 틀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확실하게 지금 깨달아지는 것이 이 진보라는 말 대신에 빨갱이라는 말 대입하면은 그 실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라는 말 대신에 빨갱이라는 말을 대입을 하면은 실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연합이라는 것들은 빨갱이연합, 민주연구라는 것은 빨갱이연구, 더불어 빨갱이, 뭐 이렇게 빨갱이들의 기본 전술은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촛불이 등신들 선동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드러나고 확산이 되니까 이제는 빨갱이 기생충들도 말이죠. 촛불에 태극기 섞어들고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속에 속이기 시도라고 저는 보이는데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예? 역풍 맞고 소각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3분기 GDP 속보치 목요일날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제조업 지수는 그러니까 마르케트 지수가 지금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50m로 그 전번에 꼬라박았는데 마르케트 지수는 여전히 50 이상이었죠. 이게 50 이상에서 유지되고 오히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주에는 드라기 체제의 마지막 ECB 회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때 예금 금리 내리고요. 그다음 11월부터 양적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펜스 부통령이 중공 관련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매우 주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그 펜스 부통령 연설이 사실상 중공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정도로 매우 어마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기조 위에서 그 이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